시작됐습니다. 자, 전통 윤리학의 주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때 하다가 말았지요? 음흠. 자, 전통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굿, 올바른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었다. 전통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객관적 근거. 그죠? 너 무슨 생각을 80% 했으니까 선. 무슨 생각을 20% 했으니까 선. 근데 이런 생각을 50% 했네? 너 이상해 하면서 하는 그런 거네? 그러나 딴지를 겁니다.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 앤서 철자가 어디 있냐? 어쨌든 내놓지 못했다. 이게 문제 상황이네. 이러한 상황, 이런 문제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 A역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발음 더럽게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도덕적인 문장은 참이니 거짓이니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네. 예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A어는 첫 번째 문단의 주제는 A였겠어. 도덕적 문장은 도덕적 문장은 여기 주어다 그죠. 진리 접합 진리 접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뭔 말이냐? 참 or 거짓 이런 거 구분 안 된다 이거죠. A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 거짓이 구분 가능한다면 찾으면 되지.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몰라. 기술적 용법이 우리는 아직 듣도 보도 못했어. 표현적 용법 듣도 보도 못했어.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적 용어가 기술한 사실의 종류에 따라서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몰라.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오해한다. 이 말은 맞다. 그죠? 그 오해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서 그런 오해가 나왔다. 이건 뒤건 모르지, 우리가. 첫 번째 문단 읽고 조금 선택지 하나라도 날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없네. 두 번째 문장 가봅시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읽고 이렇게 그 사실 판단 문제 1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지문을 읽게 된단 말이죠.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 그래서 OX가 가능한 문장이죠. 명제 판단이 가능한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자, 분석적 문장은 뭡니까?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이 된대. or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도덕 문장이라는 이 A라고 합시다. A는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요. 종합적 문장도 아니다 말이죠. 그럼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검증되지도 않고요. 경험에 의해서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죠? 분석적 문장에 대해서 뭐가 나왔었나? 자, 계속 읽어봅시다. 우선 그는 도덕적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죠. 분석적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자기의 주장이 아니고 누가
먼저 주장을 했는가 봐. 그 정의에 대해서 오케이 수용했습니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적 문장이 분석적이려고 하면은 서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이게 이상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A다. 착한 것은 뭐다? 착한 게 뭔데? 뭐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 뭐가, 이가 주어인 선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분석적이지 않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에이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보자, 뭐가 있다고 봅시다. 사과는 과일이다. 이 수로인 과일이 사과에 내포되어 있냐? 사과라는 단어 안에는 과일이란 게 있죠. 식물이고, 플러스 식물, 플러스 플로이. 맞죠? 플러스 플로이시야.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사과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수로가 들어갈 수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 에이어가 나오던 시절에 이런 단어 분석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의미자질이라는 이론입니다. 샘 전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이어가 몇 년도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에이어가 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이론이 없었는가 보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걸로 갑시다, 우리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어는 지문 속에서 파악만 하고 하면 되니까. 일단 이 이유 때문에 분석적이지 않다. 분석적 문장이지 않다. 분석적 문장이지 않으면은 OX는 판단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적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문장인 줄 알아요? 우리가 경험을 넣어보지.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치겠다. 그렇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분석적이지도 않다. 종합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결국 OX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분석적이지 않은 이유는 더 쪼갤 수 없다. 더 쪼개기. 쪼개기 안 돼. 이건 우리 감각으로 인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각각 해줬다. 그죠? 가봅시다. 1번, 도덕적 용어를 기술적 용어, 우리 아직 몰라. 표현적 용어 몰라. 주어와 수로의 의미 관계, 선은 A다. 주어와 수로 관계.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이다. 오케이. A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관계를 통해 야, 하나 찾았다.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우리 두 번째 문장까지 이런 거 안 나오던데. 도덕적 문장의 진리 적가성이 있다는 오해죠. 도덕 문장을 이것도 모르 아직 안 나왔다 그죠. 그나마 두 번째 문단 하나 읽으니까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도덕적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어, 도덕적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가 알 것 없어. 에이어가 그렇게 주장했대. 에이어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OX를 갖는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답니다. 5번 선택지 아니었어?
오해는 아직도 모르겠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은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의 표현이네. 감정의 표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도덕 용어는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그죠? B네.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래. A 자체가 될 수 없대. not A.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면 OX가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가능하면은 뭐였습니까? 종합적이었죠, 그죠? 이건 도덕적 문장이 아니란 거죠. 사실을 기술한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도둑질은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배척된다는 것이다. 그죠?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 나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건 도덕 문장이며 이게 표현적 용법이죠. 알파.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베타가 아니란 말이지. 나 베타. A어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적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 하다니라고 다름없기 때문이다. 알파의 감정.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적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네. 없어.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이 기본 가정을 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었다. 윤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대. 자, 드디어 표현적 용법 알파.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기술적 용법 베타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죠. 얘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도덕적 문장이 아니랬죠. 도덕적 문장이 아니랬어.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서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 뒤바뀌어 있네. 표현적 용법이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가 나눠지는 이유가 사실의 종류에 따라 했습니까? 감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니요? 음. 그죠? 감정을 표현하느냐, 무엇을 표현하느냐, 어떤 사실을 기술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4번 선택지 말이 이상했죠? 어떤 사실의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고, 표현적 요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이건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거고, 그쵸? 사실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무엇을,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거죠. 도덕적 문장이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것은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베타로 착각하기 때문에 참 거짓이 판단된다라고 했죠. 기술적 용법으로 착각한 거죠. 어렵다, 1번부터. 1번부터 어렵습니다. 1번부터 어렵네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A로부터 추론한 내용. 아쉽게도 A는 어디 있는 거야? P면 또 시간이 늦었구나. 몇 시야? 벌써 11시다.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기 뒷부분 읽어야 되고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을 이해한 내용. 기억은 어디 있는데?
이거는 뒤에 게 더 중요하네. 그죠? 음흠. 자, 가봅시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해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이 도덕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해서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논리학이 비판한단 말이죠. 다음 논리는 이를 보여준다. P이면 Q이다. P네. 따라서 Q이다. 인 논증을 전건긍정식이라는 거죠. 논리학이죠. 식이면 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가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Q가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된답니다. 귤은 맛있다. 감정, 태도, 오케이. 긍정적 태도. 감정을 선호한다.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죠? 귤, 오케이. 하지만,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됐죠? 그럼 귤에 관한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근데 이 귤이 맛있다면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정건긍정시 P가 감정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 해서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 P 사이에 내용 차이가 생기므로 그죠? P면 Q이다는 감정이 아니야. P다. 맛있다. 이거는 감정인가 봐. 그죠? 전건긍정식임에도 불구하고 두 전제의 참이 결론은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답니다. 상식적으로 귤이 비싸면 맛있다. 이 귤 맛있네. 근데 이 귤이 맛있네는 나의 주관적 감정이란 거지. 하하. 이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전건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도 나쁘다. Q. 표절은 나쁜 거 맞죠?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논증을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 표현이라면 표, 표절 나빴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 돕는 것은 나쁜데 표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 감정이라면 이거는 아니래. 셈은 이해가 되는데 말로 설명 못 하겠네. 이 P와 이 P 프라임이 서로 다르대. 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 사실이고. 그러므로 A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라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건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정건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 이 쟁점에 대해서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행크스가 나옵니다. 귤이 비싸면 맛있다. 아니야, 귤이 맛있으면 비싸다. 귤은 맛있다는 귤값이 비싸야 돼. 근데 나의 주관적 감정에 귤은 맛있고 다른 사람들이 귤이 안 맛있다 생각하면 귤값은 낮단 말이지. 참이 안 될 수도 있네. 오류가 발생하네. 음흠. 표절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표절이 나쁘지 않다면 표절을 돕는 것도 나쁘지 않다. 표절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렇죠.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행크스 입장입니다. 그죠? 얘가 여기에 그죠? 넣어주는 거.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임을 뜻한다. 표절의 본질은 나쁜 것이다. 이거는.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건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당하다. 그렇다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될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귤은 맛있다는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란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맛있다 속성을 부여하는 건데 이런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적 본질 OX를 발현하지 못한대. 그러나 이 맥락 속에서도조차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고 것은 이야기했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어,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그래서 뭐 어쩌단 말이야, 행크스는. 결국 이 속에 있을 때도 앞에 걸 다 부정해버려, 그죠? 속성을 지닌대. 아, 환장합니다.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땡 판단할 수 있다죠. 속성을 준답니다.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참 거짓일 수 있다. 땡 행크스는 될 수 있다고 그러죠. 환장합니다. 단독으로 진술되든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이 나쁘다면 그죠? 표절 돕는 것도 나쁘다. 이 속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건문에 포함된 규로 마시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우, 철학 어렵다. 규론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니다. 이 맥락 속에서조차도 판단적 속성을 부여한다 했습니다.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이건 뭐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죠?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어떤 맥락입니까? 표절은 나쁘다.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도 나쁘다라는 이게 들어갔을 때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조차도 판단의 OX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우린 지금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어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얘가 그렇게 이야기해.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P이면 Q이다라는 이 맥락 속에서도조차도 그렇답니다. 철학은 어려워. 쌤 국어쌤이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얘가. 그죠? 아직도
A와 행크스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국어 문제 푸는 겁니다. 헤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대? 전통적 윤리학자들은 옳다. 아니?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도 그랬죠. 근데 에이어가 반발했죠.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다. 왜? 귤은 맛있다가 느낌을 표현하는 거래. 그 느낌 표현하려고 하면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A어.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란 속성을 갖는다. A어는 반대. 행크스는 오케이. 그죠?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에 나타난 속성에 비추어 참 거짓이 정해진다. 나타낸 속성을 부여한다 이거죠.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요. 종합적이지도 않고요. 그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속성을 부여하는데 A어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죠. 경험으로 어떻게 안 되면 종합이지 않죠. 경험이 돼야 된다. 경험, 경험. 선은 A이다. A가 선에 어떤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안 돼 있다 이거죠. 전건긍정시 P이면 Q이다. 두 전제에 P이다까지. A라는 A라는 전제, B라는 전제. 그러면 Q도 참이다.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 P네. 서로 다르죠. P 프라임이죠. 도덕적 문장 내용은 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게 A어 맞죠? 도덕 문장은 전건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 안 가지지. A어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 적합성을 이 맥락 속에서도 이 P가 진리 적합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한 건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었잖아. 행크스의 말이죠. 행크스는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족구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5번 떠오르네. 마지막, 답 4번 맞죠? 5번은 근거 찾으러 가야겠다, 그죠?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죠? 삭하신다. 판단적 본질.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같나? 같다는 말은 안 되는데.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죠?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판단적이기 때문에, OX 판단적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 행크스는 말을 합니다. 예. 그죠? A어는 진리 적합성을 안 가진다고 했고, A어는 가진다고 하고 있고. 근데 네가 가진다 하면 안 되지. 그죠? 얘는 안 가진다, 얘는 가진다인데, 얘가 갖는다라고 하면 안 되지.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기억.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 부분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긍정식은 도덕적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 전건긍정식이 전건긍정식이 타당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전건긍정식이 아예 도덕적 문장하고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 논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P면 Q이다. P이다. 그러므로 Q다.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이고 이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고 하면은 도덕적 문장은 이건 안 된다 하든지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대. A의 윤리학 견해가 만약에 옳다라고 하면은 포함시키면 안 되죠. 전건근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뭔 소리야? A의 윤리학이 옳다라고 하면 전건긍정식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도덕적 문장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그렇죠? P이면 Q이다, P이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감정 표현이고 얘는 감정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 표현이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 기억은 전건근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에 나타난 문장이 일치해야 함을 기초한다. 얘하고 얘가 일치해야 된다. 기억은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이 돼서 제기될 수 있죠.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판단할 수 있다고 A하고 반대죠. 행크스의 이론인가 보다, 그죠? 와, 대립.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왜?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보니까, 행크스. A어는 이거는 감정 표현이고 이건 감정 표현이 아니다. 어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크스는 이것도 참 거지 참 거지 둘의 내용성이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왜? 얘네들도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고 막 쓴 글이야. A어도 지금 자기가 맞다는 것을 확신을 못하고 있고 행크스도 그렇고 그죠? 그냥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걸 갖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죠?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게 무슨 소리인지.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글이 별로 어렵진 않은데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네. 근데 문제는 쉽네. 그죠? 문제는 거의 윗글에서 문장을 찾아서 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네. 이런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는 내 생각을 조금 버리고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힘 버리지 말고 그죠? 문장에 있는 그대로 선택지 지문에서 그대로 근거들이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철학과 갈 것도 아니고 얘네들 그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죠. 5번, 6번 사례 적용하기. 자선은 옳다. 드디어 도덕적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자선에 대한 찬성, 그죠?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폭력은 나쁘다.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합니다. 감정적.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와, 이건 뭐야, 문제가.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윗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은 참 거짓이 없다. 그죠? 주관적 태도인데.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 P'라인 나타나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태도는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음, 이런 태도를 지니는데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죠? 논리적 모순 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네, 이 사람은.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가?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표현한 조건문이 태도엔 태도를 표현한다.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왜? 태도가 감정 표현하는 거 아니야? 1번이 답이야? 그죠?
어떤 것에 대한 나의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태도, 감정인 거 오케이. 감정 표현인 거 오케이. 태도 표현인 거 오케이. 그럼 요거 태도에 대한 태도죠. 자선이 옳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봉사는 옳다는 태도를 가져야지 봉사는 옳지 않다는 태도를 가진 것은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가 참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죠? 도덕문장이 태도나 감정, 그 태도를 드러내는 거잖아. 태도를 드러낸다? 태도에 대한 태도다. 오호.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에 참여해서 규정된다는 전제와 결론에 참여된다.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 관계에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지금 이 둘 다 맞는 말이야? 둘 다 맞는 말인데 상충합니까? 전제도 참이요. 전제와 결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태도 타당성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 관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 관계 전제도 참이고 결론도 참이어야 참이다는 그죠? 태도 사이 관계에서 규정될 수 있다는 거하고 부딪히네 그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도에 대한 태도, 이 관계를 가지고 참 거짓이다라고 하자 이거지. 그죠? 이 태도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 우린 보통 전제가 참이고 P이면 Q인데 P가 참이면 그죠? Q도 참이다라는 이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태도에 대한 이 태도다 이거죠. 이 둘의 관계, 태도, 이 태도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는 거니까 서로 부딪힌다.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주장. 옛날 사람들이네.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자선에 대한 찬성, 반대, 주관적이죠. 상충합니다. 옛날 윤리학자들하고 이 보기하고는 상충합니다.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 찬성,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상충하지 않지. 그렇죠. 둘 다 감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도둑질은 나쁘다.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상충해야지. 왜?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 거. 뭐라고? 보기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 폭력은 나쁘다. 얘는 정서, 얘는 태도. 참 거짓일 수 없다? 참 거짓이 없다.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얘네들한테는 참 거짓이 없지만은,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비일관적이죠. 그죠? 자선이 옳은데 봉사는 옳지 않다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이 옳다면은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일관적이냐 일관적이지 않냐 이거네. 그죠? 그래서 참 거짓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가면 우리가 선택지 잘못 풀었잖아. 답은 1번인데,
우리가 잘 찾았는데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문제다, 그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죠? 이건 태도니까. 포기하고 이거는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죠? 상충한다? 땡. 그죠? 그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같이 상충 안 하지, 안 하는데 한다고 ANY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 확실해.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에 의해서 참에 의해서 참거짓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충해야죠. 왜? 얘네들은 이 각각의 이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얘네들은 뭡니까? 안 된다. 참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는 거죠. 상충하죠.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된다.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거는 주관적이죠? 상충해야지.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그럼 이건 감정이죠? 그럼 위하고 위 보기하고 상충 안 해야죠.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그럼 얘는 상충 안 해야죠. 정서를 표출하니까 그죠.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은 참 거짓일 수 없다. 오케이. 둘이 생각이 똑같습니다. 오호. 생각보다 쉽다, 그죠? 다시 보니까. A, B, C, D, E.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어우, 철학 재밌었어. 음. 근데 지금 우리 두 번째 읽는 거라서 그나마 풀렸다, 그죠? 다음에 한 세 번째 읽으면 더 잘 풀릴 것 같아, 그죠? 요거 집에서 한 세 번째 한 더 풀어보세요. 어려운 지문. 계속 이런 거 읽어가지고 철학 지문에도 우리가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